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이런 스릴 어트랙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공연은 무조건 봐야 하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김치가 들어간 간식도 팔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먹어봐야 하죠.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온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숨은 팁과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어제 주토피아 위주로 한번 둘러봤잖아. 오늘은 상디 전체를 한번 둘러보는 걸 한번 담아볼 건데, 제가 또 좋아하는 도날드 덕 그리고 실용적인 거 다 합쳐져서 이걸 샀어요. 도날드 덕 모자는 전날에 샀어요. 전날에 주토피아 위주로 보던 날 너무 춥더라고요.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는 겨울에 이런 캐릭터 모자를 주력으로 판매하는데요. 너무 추워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 거야? 나 칩 좋아. 사진 않고 그냥 쓰기만 하는 거야, 사는 거야? 살까?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고개 숙여봐. 도날드 모자라니. 졸기. 이거 사야지. 도날드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도날드 덕에 실용적이니까 안 살 수가 없잖아. 아 근데 상하이 날씨가 저녁이 되면 될수록 추워가지고 약간 필수템이에요. 파크 안을 다니다 보면은 10명 중에 한 5명? 맞아. 절반 다 이거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막간의 꿀팁. 상하이 디즈니랜드 겨울철에 가신다 하면 목이랑 귀까지 가릴 수 있는 털모자랑 그 다음에 장갑 필수입니다. 진짜 장갑 없으면 맞아. 손이 얼어요. 저 원래 한국에서 히트텍도 잘 안 입고 장갑도 잘 안 끼고 그냥 다니는데 여긴 필수예요. 진짜 너무 추워. 주토피아 오픈해가지고 닉과 주디도 있는데 닉을 살까 하다가 도날드가 있어가지고 도날드 샀어요.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는 최근 주토피아 테마구역이 오픈했죠. 그 이야기를 아직 못 보셨다면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보고 오세요. 입장 후 가장 먼저 들어서게 되는 곳은 미키 애비뉴라는 테마구역입니다. 미키 애비뉴는 파크 입장과 퇴장 시에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곳으로 다양한 샵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캐릭터 만남이 동시에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짜 칩앤데일을 엄청 좋아해요. 제가 도널드 덕 좋아하는 것처럼 제구원이 칩앤데일을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캐릭터 만남은 특이하게 한 사람당 주어지는 시간이 엄청 긴 편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기다리면 오후 1시나 되어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대기가 길고, 오전에 그날 하루 대기가 다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만남 위주로 다닐 거라면 이 점을 꼭 참고해야 합니다. 이 거리에는 쿠키앤베이커리 카페도 있습니다. 귀여운 빵들을 파는 곳이죠. 전체적인 느낌은 아기자기한 빵집 같은데요. 빵만 있는 건 아니고 더피어 친구들 관련 굿즈들도 판매합니다. 쿠키앤 앞치마부터 시작해 더피어 친구들 플레이트, 키링, 사탕 등을 판매하고 있어서 더피어 친구들을 좋아하는 편이라면 필수로 방문해야 할 베이커리죠. 베이커리니만큼 빵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 빵들을 팔고 있습니다. 아침을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토피아 테마구역에서 파는 클로우하우저의 최애 도넛을 여기서 팔기도 하는데요. 주토피아 테마구역에서 파는 굿즈와 간식들은 이렇게 테마구역 밖에서도 판매하니까 참고하세요. 빵도 먹고 싶었지만 저와 제구원은 이곳에서 아점을 해결했는데요. 먹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이곳은 푸드코트 형태로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미키와 친구들을 테마로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중국식 볶음면인데 치킨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미키 어묵이 들어가 있는 이건 마라탕입니다. 간이 세지 않아서 마라탕 잘 못 먹는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었어요. 뭔 장난감을 그렇게 못 맞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못 맞춰. 애들용인데. 이상하네. 그거 맞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는 건가 봐. 이렇게. 어? 이거 맞아? 이거 맞냐고? 와, 드디어 알아냈어. 드디어 알았어. 아, 이게 뭐였냐면 젓가락이었어. 젓가락. 아, 미니 젓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펴서 젓가락. 드디어 했다. 조립 중이었던 건 바로 이 주디 도시락이었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요. 주토피아 테마구역 오픈을 맞아 출시된 신규 메뉴였습니다. 주토피아 테마구역 내에는 레스토랑이 없는 대신에 파크 곳곳에서 이렇게 주디 도시락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 열어줘. 이게 참치랑 야채가 들어가 있는 약간 덮밥 같은 건데, 이거는 발바닥 모양 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여러가지 면, 밥, 구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푸드코트 형태라서 나눠서 먹기 좋은 곳 중 한 곳입니다. 밥을 든든하게 먹고 간 다음 테마구역은 바로 어드벤처 아일이었는데요. 모험을 테마로 하는 어트랙션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쉽게도 이날 아마존 익스프레스 비슷한 어트랙션 로어링 래피드는 운유더라고요. 원래 운유 계획이 없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갑작스럽게 운유에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에는 이렇게 갑자기 운유하기도 하니까 참고하세요. 대신 그 앞에 위치한 칩앤데일 게임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3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500원 정도에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도토리 인형을 지렛대 같은 곳에 두고 던져서 구멍에 넣으면 선물을 주는 게임이죠. 바로 앞에 있는 이 상품샵 계산대에서 게임비를 지불하면 되는데요. 이곳은 칩앤데일 상품샵입니다. 재구원이 좋아하는 칩앤데일 상품이 가득한 곳이죠. 너무 귀엽다. 심지어 모자까지 벗길 수 있어. 와, 너무 귀엽다.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재구원이는 칩앤데일을 좋아해요. 진짜 귀엽다. 이거 귀엽다. 너무 귀엽다. 가방인가? 이 외에도 대부분 상품들이 모두 겨울 시즌 상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또 어디서 또 이런 걸 또 가져왔어 또. 근데 칩이 없어. 데일밖에 없어. 너무 이거는 예쁘다. 길을 안 막아주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매번 도전할 때마다 실패하지만 이번엔 내가 뭐 하나 딴다고. 딴다. 가자. 형 칩 따면 나 주라. 노력해보지. 제발. 아. 연습이 뭐야? 제발 하나만 살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올라가. 제발 살살. 이게 뭐야? 어때? 실패했어도 상품샵 내부로 가서 영수증을 보여주면 작은 기념품을 줍니다. 하이. 이거 떴어. 이거 핀. 감사합니다. 야씨. 감사합니다. 나 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 야, 칩앤데일이니까 너 해라. 아싸, 예. 여러분, 버프 형이 이런 사람입니다. 칩앤데일.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영화 업에 나오는 케빈이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오시면은 칩먼크 스낵이라는 이제 간식 파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김치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프 김치 랩이랑 그 다음에 칩앤데일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거 또 김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먹어볼 수가 없지. 참고로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레스토랑이나 간식 매대에서는 QR코드로 주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추면 주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고 거기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 후 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주문이 들어가죠.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알리페이를 미리 세팅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이렇게 몇 번 픽업대로 픽업하면 되고 주문 번호가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이걸 창구에 보여주면 주문한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프앤 김치랩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꽤나 두툼합니다. 김치 냄새가 나. 약간. 오, 그치. 그리고 따뜻해. 짜란. 와, 되게 크다. 오, 따뜻하고 맛있겠다. 여러분, 이거 그냥 까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에 찢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난 반 나누는 줄 알았어. 먹기 좋게 짜잔 뜯을 수가 있어요. 생활의 꿀팁. 윙크야. 이렇게 하면 인스타그램에도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소고기와 김치볶음이 들어가 있어서 한 끼 식사로 먹어도 됩니다. 간식으로 나눠 먹어도 좋고요. 겨울철에 추천하는 간식 중 하나입니다. 드디어 어트랙션 탑승! 바로 소어링 오버 더 호라이즌을 타러 갔는데요.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에 있는 그 소어링과 같지만 테마가 살짝 다릅니다. 동물 속에 감춰진 고대 전망대 겸 사원으로 들어간 우리가 비행 능력을 받아 하늘을 날게 된다는 컨셉이라서 고대 사원 같은 느낌으로 대기줄이 꾸며져 있죠. 탑승 직전에 보게 되는 프리쇼 영상에서는 새로 변신이 가능한 그랜마 썬더버드가 나오고 안전수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你们叫我喝的物品都放在座位下面的储物格里。 이 라이드는 플라잉 시어터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전 세계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지금도 사랑받는 인기 어트랙션이죠. 소어링은 전 세계 명소들을 날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장면에 따라 향기도 나니까 향도 꼭 맡아보세요. 전 세계 디즈니 테마파크마다 소어링은 인기가 늘 많은 편인데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도 늘 대기 시간이 긴 어트랙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상하이 시내 상공을 날면서 끝나죠. 다음은 캠프 디스커버리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짜 모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엄청 웅장하죠? 이게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와, 나 진짜 약간 가슴 두근두근 거려. 근데 이 저 산 안에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챌린지 할 수 있는 게 있어. 페인 몸에다가 아, 짚라인 사고 이런 거 해가지고 짚라인까지는 아니고 아슬아슬한 데를 걷는 게 있어. 저렇게 가자. 징검다리 하고 하는 거. 가자. 다리 엄청 호들거려. 가자. 여러분, 모험은 즐기라고 있는 겁니다. 갑시다. 바로 챌린지 트레일입니다. 이건 걸어서 체험하는 어트랙션이죠. 입장 전에 반드시 모든 짐을 락커에 맡겨야 하는데요. 가방은 반드시 맡겨야 하고 소지품은 체험 도중에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서 맡기는 게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 하네스를 차고 이렇게 줄을 걸어줍니다. 모든 과정은 캐스트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줄을 내 마음대로 옮겨 다니면서 여러 코스를 체험할 수 있죠. 코스는 크게 3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아까 봤던 폭포가 떨어지는 산속을 걷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보수 공사 중이라서 코스 하나만 운영 중이더라고요. 각 코스는 다시 3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쉬운 코스, 중간 코스, 어려운 코스로 나뉩니다. 어려운 코스 쪽은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고 쉬운 코스는 그냥 걸어서 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진짜 재밌는데 이날 운영을 하지 않아서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 테마구역은 바로 해적을 테마로 하는 트레저 코브였습니다. 디즈니 테마파크 중 해적 테마구역이 있는 곳은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유일한데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테마구역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꼭 봐야 할 건 바로 아이 오브 더 스톰, 캡틴 잭의 스턴트 스펙테클러입니다. 필수로 봐야 할 공연이죠.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극장 속 극장입니다. 극장 로비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해적 잭 스페로에 대한 연극을 보여주기 위해 한 극단이 준비 중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코미디 요소가 많아서 농담을 하는 장면이 많은데요. 100% 중국어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저 같은 외국인들은 쉽게 웃을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로 봐야 하는 이유는 공연 하이라이트 장면이 볼만하기 때문이죠. 극장 문이 열리면 드디어 이 극단이 무대를 준비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연은 우리가 공연 속 공연을 보기 위해 극장 속 극장을 들어간 설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극단이 준비한 무대는 형편이 없었고 이에 실제 잭 스페로가 나타나 진짜 해적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극단과 잭스페로가 실랑이를 벌이는 초반부는 다소 대사량이 많아 지루하지만 실제 잭스페로를 잡으러 온 영국 해군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바뀝니다. 잭스페로가 잘 따르지 않자 영국 해군은 극장을 아예 날려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대포로 극장 전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 2막이 시작됩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재미를 위해서 여기서 편집할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잭 스페로와 영국 해군 사이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스턴트 공연이 가미되는데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장면! 실내 무대에서 하늘을 나는 두 사람의 대결이 그려집니다. 폭풍 속에서 싸우는 장면이죠. 이건 꼭 봐야 할 장면입니다. 진짜 꿀잼. 내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구원이가. 저는 어트랙션 파여가지고 사실 와 진짜 너무 놀랬어. 이 잭스페로 공연이 상하이에서만 볼 수 있어. 그니까 나는 그냥 다 중국어로 나오고 그러겠지 했는데 역시 옆에서 버프 형이 좀 알려주고 그 스토리 내용을 아니까 확실히 흐름이 보이니까 너무 재밌어. 진짜 마지막에 반전이 있잖아. 저도 처음에 이 공연 봤을 때 처음에 초반에는 나갈까? 이거 약간 공연이 좀 재미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토리를 알고 보면 재밌어. 그 컨셉 자체가 우리가 공연을 보는 컨셉이어서 그 중에 생기는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몰입형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잭 스페로는 살아있다. 그리고 공연 속의 공연을 이제 우리가 보는 방식인 거고 보여준 사람 입장에서 좋아하니까 좋네요. 진짜 완전 나는 형이 실망할까봐 내가 너무 막 노잼인 게 티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내가 이걸 보러 들어가자 했을 때 시큰둥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시큰둥 한 이유는 아는데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추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보세요. 다음으로는 캐리비안의 해적을 탔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레스토랑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서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할 수 있죠. 이 레스토랑도 곧 소개해드릴게요. 다른 디즈니 테마파크에도 캐리비안의 해적이 있지만 상하이 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처음 타시는 분들은 감탄사가 절로 나올 법한 장면이 많죠. 디즈니답게 애니메트로닉스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트 자체가 회전하기도 하고 스크린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엄청난 몰입감을 주죠. 캐리비안의 해적을 타고 나오자마자 아까 봤던 그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여긴 제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레스토랑 중 하나입니다. 해적 테마이기도 하고 내부가 정말 특별하거든요. 푸드코트 방식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주문 방식은 앞서 봤던 QR코드로 하면 되죠. 2인 이상 세트 메뉴도 있긴 하지만 단품으로 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내부는 마치 밤에 야외 거리에서 밥을 먹는 듯한 분위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두운 게 흠이긴 하지만 분위기는 좋습니다. 여기서 자리를 잘 잡으면 캐리비안의 해적 보트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캐리비안의 해적 레스토랑은 엄청 비싸서 가기가 부담스러운데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부담 없이 식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볶음면과 닭고기 요리를 시켰어요. 전체적으로 중국식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때? 맛있어요? 난 면을 좋아하잖아. 너는 다 맛있어. 우리 재구원이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발라주고. 거의 아빠 모먼트인데? 내가 먹기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 이미지 쨍그랑. 젓가락을 먹어야지. 뜯어먹는 거 귀찮아가지고. 스윗하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분명히 어두운 게 싫으신 분들은 그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말하지만 다른 나라의 캐리비안 해적 레스토랑은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운영되는데 반해 여긴 안 그러니까 대신 경험해보기에 좋습니다. 분위기는 비슷하거든요. 하이. 요호 호지야. 하이 요호. 从哪儿过来的？ 땡큐. 그 다음으로는 카누를 타러 갔는데요. 여기도 조금 특별합니다. 유유자적 카누를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이라 막 스릴이 있진 않지만 안 타면 서운하죠. 다른 디즈니에도 카누가 있긴 한데 여기 약간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약간 해적 테마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해적 테마 구역에 있는 그런 좀 색다른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디즈니랜드에 있는 카누랑 느낌이 좀 달라요. 약간 진짜 좀 더 해적 섬을 돌아보는 듯한 느낌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막 디자인들 큐라인도 보이시죠? 네, 이렇게 카누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카누, Let's go 카누. 카누송입니다. Let's go 카누, Let's go 카누. 기빨려. 순서가 되면 한 사람씩 노를 받습니다. 땡큐. 와, 노를 받았어요. 노. 재구원이가 약간 어드벤처러스한 거 좋아해가지고, 그치? 이거를 타고 싶었어요. 저는 LA에서만 타봤는데 여기 상하이 버전은 조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좀 더 궁금합니다. 약간 해적 테마. 해적 테마 좋습니다. 저랑 같이 탐험을 떠나보실까요? 가자.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냐? 도널드 쓰고 나니까 이렇게. 그 도날드도 효과잖아. 멍청해 보여. 야, 뭐해? 빨리 줘. 저도 콘텐츠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줘. 근데 네 앞에 분은 아예 안 줘. 그러니까 나만 줘. 저는 안 적고 있어요. 지쳤나요? 춥습니다. 이게 은근 힘들긴 하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만 줬고 뒤에 아무도 안 줘. 봐봐, 뒤에 아무도 안 줘. 다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안 줘.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나도 안 적고 있어. 빨리 구령에 맞춰서. 카누까지 타고 나오니까 캐슬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어공주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의 숨겨진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좀 얌전했죠? 캐슬 앞에서는 하루에 4-5번 정도 뮤지컬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미키와 미니를 비롯해 각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테마파크 마니아가 겨울 나는 밤 손이 시릴 때 이렇게 보관합니다. 바로 퍼레이드 대기 중이었는데요. 미키의 스토리북 익스프레스 퍼레이드입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퍼레이드는 토이스토리 랜드에서부터 시작해 캐슬 쪽 광장을 한 바퀴 돌아 캐슬 뒤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고 싶은 분들은 토이스토리 테마구역 쪽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게 좋고, 여유가 있다면 캐슬 오른쪽 트레저 코브 테마구역 입구 쪽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이쪽이 좀 더 사람이 적어서 관람하기에 좋거든요. 중국에서 행운의 숫자는 8이죠. 그래서 미키가 탄 기차 차량에는 8이 있고요. 퍼레이드를 볼 때 차량 디자인에도 숨겨진 것들이 많아서 꼼꼼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차량 뒤편도 끝까지 보세요. 놓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제대로 불꽃놀이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뷰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뷰에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식사하다가 감격한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더 많은 팁과 정보가 있으니까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두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Let it go, let it go. 아이씨 뭐야.